여러분, 서울 한강 벨트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하나는 이미 상급지로 올라선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를 노리고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같은 동작구, 같은 한강 라인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릴까요? 오늘 영상은 흑석과 노량진 이 두 곳을 분석을 하여 결국 어디가 더 좋은지, 어디로 들어가야지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실거주 대비 어디가 더 좋은 투자 지역인지를 답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바뀔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인천, 영등포 쪽, 가깝게는 마포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실 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가기 전에 이쪽을 꼭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자, 명실상부한 동작구에 대장아파트가 있는 이곳, 그 다음에 뉴타운 하면 한남 뉴타운, 장이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상계 뉴타운, 많은 뉴타운들이 강북에 존재하죠. 근데 이곳은 강남에 위치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흑성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흑성 뉴타운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있는데요. 그곳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쪽이 중강남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북쪽에는 한강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구인 바로 위에는 용산이 있죠. 좌측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곡 업무지구가 또 있죠. 우측에는 서반포, 반포가 있죠. 반포가 위치하고 있고 강남이 위치하고 있고 업무지구가 또 있고 고급 주거단지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쪽에는 여기가 숭실대,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이 위치했다 보니까 업무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중심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주목해야 할 그런 입지인 겁니다. 6.25 때는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드라마 안녕 자두야에서 여기가 모티브로 해서 찍었던 그런 동네기도 하죠. 지금 흑성 뉴타운의 현재 대장 아파트는 이쪽 보시면 여기에 7구역의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1073세대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34평형이 무려 3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평당 1억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사정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뷰가 보이는 거죠. 여기가 공원 앞에 한강뷰가 보이는 7구역 뉴타운에서 1구역, 2구역, 7구역이 유일하게 한강변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향후에는 한강변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적어도 5억에서 10억까지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 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남더일 9원 교통 여건이 좋아서 역세권이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입지적으로 한강변이 보인다는 특수성, 고급 빌라를 가질 수 있는 내부 시설들, 그 다음에 주차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잘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안이라든지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고 아파트로 변모한 겁니다. 흑성역 앞에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진행 속도는 조금 느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안에 될 곳은 여기가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1구역 명수대 현대가 건너편에 존재하고 여기는 7구역과 더불어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상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323%였는데 지금 조합원 수도 적고 그리고 사업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 1, 2중이니까 용적률도 훨씬 높죠.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돼서 3구역에서 8구역까지는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상가들과 건물들이 1구역에 2구역에 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굳이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상급지로 가서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20평에서 30평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지역을 상급지로 내가 흑석에서 반포로 간다든지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상급지입니다. 주택보다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건물을 주고 아파트를 받는다?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입지가 너무 좋죠. 역세권에 가깝고 용적률을 많이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개발이 활발하게 될 지역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의 최고 높이 40층, 그 다음에 용적률이 487%였습니다. 근데 최고층을 다시 49층, 그 다음에 용적률 600%로 해서 변경이 돼서 지하 7층에 지상 49층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성이 2009년도 3월 4일에 추진위가 승인되었는데 16년 8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21년 1월 달에 공공 재개발로 선택된 지역입니다. 시공사는 삼성울산하고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시 SH와 공동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레미안 펠리튼 서울로 이름을 예정이죠. 그렇게 지어서 초고층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갈 그런 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몇 년 정도로? 앞으로 작게는 7, 8년에서 많게는 한 10년까지 바라봐야겠죠.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역 중에서는 서장훈 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서장훈이 양재동에 28억에 사서 시세 차익을 얘기를 드렸듯이 한 17배, 18배 정도 봐서 지금은 시세가 450억, 한 더 쳐준다면 한 500억까지 이게 서장훈 건물입니다. 2005년도에 58억 주고 매입을 했죠. 한의원 있고 맥주창고 있고 이 지금 건물이죠. 지금 뭐 1,500억의 자산가, 2조 원의 자산가라고 많이 하던데, 서장훈 건물, 여기 흑석동에 산 서장훈 건물은 잘못 사셨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물 주고 내가 아파트나 상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건물이 더 상위 개념인데 건물 주고 아파트나 상가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받거든요, 건물주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 상권이 재개발이 진행돼서 입주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상권이 여기뿐이 없다는 거죠. 건물들이 되게 낡았죠.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는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장사들이 너무 잘 돼요. 사람도 많고, 여기가 중앙대학교도 있죠. 그 다음 병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상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내가 굳이 월세 많이 받는데 재개발해야 되냐?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항아리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도 잘 나오는데 굳이 내가 빨리 재개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속도가 늦었던 겁니다. 2000년도에 양재 여건은 지금 28억 주고 사서 지금 그게 약 500억 가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많이 쳐줘야 130억에서 150억. 시세 차익으로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 안쪽에 있는 건물을 투자한다, 안 되신다. 앞으로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들이 밀집해 있다. 그런 건물은, 대로변 건물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뒤쪽 라인이 바로 흑석동의 두 곳 중에 한 곳, 11구역입니다.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655명, 지금 용적률이 243%로 해가지고 1292세대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를 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7층, 높은 곳은 15층까지입니다. 여기 한강 현대가 있기 때문에 한강뷰가 보이냐 마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논란도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서반포, 여기가 반포의 서반포라는 닉네임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29년 정도 입주 예정인데 3, 4년 안에 여기가 급부상하고, 이 흑석동에서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단연컨대 여기 11구역이다, 이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상급지를 갈아타실 분은 이
이쪽으로 지금 갈아타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 남아 있습니다. 청약을 들으신 분들은 이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상급지인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한 곳이 여기다. 흑석동의 진주, 이게 두 번째 현장입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할 곳이 여기 9구역입니다. 9구역이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죠. 지하 7층에 지상 25층 1536세대를 지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왔습니다. 이게 곧 지금 어떻게 보면 29년도에 입주 예정이고 청약을 해서 곧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1구역과 여기 9구역을 곧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향후에 10매덕에서 20억 정도는 무난하게 분양을 받게 되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곳이다. 인천, 시흥, 그 다음에 김포, 일산 분들이 이쪽에서 상급지, 지금 강남 서초 송파를 가기 전에 꼭 가셔야 할 곳이 어디다? 여기다. 근데 여기를 오고 싶다면 좀 이렇게 연도별로 뭐 어떻게 루트를 밟으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다 시드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지금 송도 신도시라든지 청라 신도시,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하신 분들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천 지역을 투자를 하셨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34평형들이 9억, 10억, 그 다음에 적게는 7억대, 8억대 형성되고 있거든요. 융자를 일부 끼고 그게 실투자에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걸 매매를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상급지로 최소한 6억대까지는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융자를 맥스로 받으셔서 이쪽으로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조금 자기 있는 자본이나 합쳐서 이쪽으로 갈아타셔야 나중에는 이 자본을 합쳐서 어디를 가실 수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반포를 가실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투자할 곳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5층 제한으로 해서 사업성이 안 나왔죠. 최근에 25년 7월 1일 날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곳이 여기입니다. 흑석 19역입니다. 19역. 19역 쪽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재개발로 소액 투자하기가 좋은 구역입니다. 현재는 속도는 느리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노른자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흑석구역 쪽에 7구역이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가 아파트가 거기 입지에 있고 뒤에는 바로 여기 중앙대학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개발 단계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재개발 단지보다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지는 이곳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 보면 소액이 지금 5억대에 형성돼 있더라고요. 5억 5천, 5억대에 형성돼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는 8억대, 7, 8억대도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5억대면 여기는 빌라다 보니까 제가 꼭 입주를 안 해도 됩니다.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아니면 대출을 받게 되면 실입주 해야 되고, 아니면 전세 끼고 매입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내 투자 자금은 적어도 한 2, 3억대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방이나 방배 쪽도 물론 좋죠. 근데 그쪽은 초기 부담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 입지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서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훨씬 더 낫겠죠.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입지적으로 수익을 10억대에서 20억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 거쳐서 들어가야 할 구역으로 이 흑석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꼭 기억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할 분들 지금 어디로 투자하시면 된다? 자, 흑석 19역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향후에 봤을 때 속도는 느리지만 투자해 놓으시면 적어도 추가 분담금은 내시겠지만 적어도 최소 1, 20억 아니면 2, 30억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흑석 19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흑석 뉴타운의 현재 위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석은 더 이상 재개발 기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한강 라인과 9호선 접근성,
대장 아파트 30억 돌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완성형 상급지 초입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죠. 언덕 지형, 부족한 인프라, 추가 상승 여력 둔화입니다. 즉 흑석은 지금 안정적으로 지키는 자리는 됐지만 폭발적으로 먹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그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흑석이 증명한 길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입지만 놓고 보면 더 좋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왜 노량진이 다음 타자인지 보겠습니다. 노량진을 이쪽에서 보시면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량진이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런 단순 재개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위에는 용산 업무지구, 지금 여기 용산 정비창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있다? 광화문 쪽, 서울역 광화문 쪽이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다? 여의도와 영등포 쪽에 있고, 마곡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측에는 서초 강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죠. 그리고 밑에는 가산 디지털,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너무 좋죠. 과거에는 고시촌의 이미지가 많았고 저평가되었던 이 땅이 지금은 중강남이라는 프레임을 얹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편성된다면 가치 상승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살기가 좋은 동네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지 분석으로 따지면 여기 위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1호선 9호선이 있죠. 노량진역 7호선에 쪽에 보면 장승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서부선까지 개통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사통팔달이죠. 지금 올림픽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당연히 밑에 쪽 경인고속도로가 쭉 나 있죠. 그런 근접성으로 서울 전역에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업무지구입니다. 업무지구와 접근성을 보면 여기는 YBD하고 금융타워죠. 이 곳하고 3분 위치에, 그 다음에 CBD 광화문 쪽이죠. 광화문 입지 쪽하고는 거의 한 12분 정도. 그 다음에 GBD 강남 업무지구죠. 강남 업무지구하고 17분. GDD, 자 가산 디지털입니다. 가산 디지털 쪽하고는 12분. 용산 업무지구, 다리만 건너면 있죠. 10분 정도.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수요를 갖다 흡수하기에 탁월한 입지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이 정도로 더 좋을 곳이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요지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봤을 때 상급지로서는 이쪽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금융의 중심의 여의도와 국제 업무 지구인 용산, 그 다음에 자본 중심의 당연히 강남 서초를 끼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중심에 두고 봤을 때 중심 교차점이 어디다? 노량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평가된 지역이 아니라 시간이 멈췄던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한강의 조망권이죠. 이 흑석보다는 조금 덜 끼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강 조망권이 이쪽에 아직까지도 저층들이 있기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완만한 경사지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나오죠. 한강 조망권의 프리미엄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1번은 어디다? 한강을 집중해서 하는, 지금 압구정동이나 그 다음에 서초 쪽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런 곳에서 지어지는 한강변에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1번 아파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을 가겠죠.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동작구청이죠. 이 동작구청, 여기 보이시죠? 동작구청이 있는데 형사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8월에 IMN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지하 7층, 지상 44층 규모의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개발이 되겠죠. 노량진 복합 민자 역사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추진된 개발 노량진의 수건 사업으로서 이 부분에 왕십리 민자 역사처럼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호선 노량진역 철도 부지 약 11,691평 정도가 첨단 역사 시설과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 다음에 복합 영화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노량진 클러스터 개발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로 해서 1차는 됐죠. 근데 앞으로 이런 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 과정에서 남은 14,500평 부지를 60층의 수산 클러스터 복합단지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수협 중앙회라든지 본사 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산 관련 단체라든지 연구센터, 가공 유통, 스타트업 등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시장과 연계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참여 유도하여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수산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개발 호재로 보시면 여의도하고 노량진하고 연결되는 지금 차량과 보행로에 시설이 구축된다는 겁니다. 노량진 시장과 연계해서 한강 종합 그 다음에 만약에 축제를 했을 때 불꽃 축제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관람할 수 있고 한강 조만의 수변 테라스라든지 카페라든지 쉼터라든지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량진역의 최대 수건사업 두 번째죠.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1구역, 3구역, 여기 보시면 8구역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 다 인가가 났고 1, 3구역만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추진 중인데 3구역이 지금 며칠 전에 났습니다. 3월 기준으로 지금 앞으로 1구역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000세대 이상이 개발된다는 부분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가들이 모이는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3, 4배 이상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쪽을 보시면 2구역, 6구역, 8구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빠른 구역으로 2구역, 지금 6구역, 여기가 8구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갈등이 있었죠. 지금 지연됐으나 3.3제곱미터당 739만 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착공이 예상보다는 조금 앞당겨졌죠. 그래서 입주가 28년 11월입니다. 조금 제일 더딘 부분은 3구역과 1구역입니다. 이쪽에서 노량진에서 앞으로 메인 부분은 1, 3구역이 되겠죠. 속도는 더딘 부분이 어디다? 지금 1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량진은 과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고시촌의 수산시장의 더러운 부분, 공시생들의 생태계, 그 다음에 고실텔의 중심 상권이었죠. 이 지역은 20년간 이런 부분으로 눌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항상 그랬죠. 성수동도 공장이었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석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흑석도 언덕 동네였죠. 이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 어떻게 한다?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량진은 이 개발 호재 하나씩 진행되면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산업, 문화, 한강 결합된 구조까지 되고 쿼더러플 그리고 호재가 맞물려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다? 그럼 게임 체인저가 돼서 중강남처럼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구역부터 8구역 보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일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1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8년 1월 24일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했다. 전매 제한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5구역 말고는 전매가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서는 특성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가 또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1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준이 18억에서 20억 형성되어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예측하다면 만약에 전세권 끼고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현금이 적어도 한 13억에서 15억대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치가 얼마나 상승될지 보시면 지금 여기 흑석의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최근에는 좀 다운이 됐지만 25년 10월 달에 34억 6천까지 거래됐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한강변에 있지만 9호선 하나라는 거죠. 노량진은 개발되면 흑석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는 모든 입지들의 건설사가 하이엔드 건설사가 다 입주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입니다. 흑석 뉴타운보다 고바위가 조금 덜하죠. 고지대가 덜하다는 겁니다. 역세권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1억이 넘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적어도 4, 50억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지, 교통, 업무, 한강조망권의 개발 호재까지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 제가 봤을 때는 40억에서 50억 이상의 가치는 무조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20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무난하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승되고 추가 분담금이 1구역도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DSR 대출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구역 말고는 매매하실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입주 시점은 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영끌하시면 위험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초기 자금 플러스 분담금 플러스 세금 플러스 이주비까지 총합으로 계산해서 그 입주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 대표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빠른 입주를 해야겠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6구역, 8구역을 분양권을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6구역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8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2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구역은 아시겠지만 조금 세대수가 조금 적습니다. 저는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셔도 디파인이 공작으로 해가지고 27년 8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분양을 들어가지만 어쨌든 저희는 9구역, 8구역을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게 맞다. 대장이 될 위치는 어디다? 당연히 1구역과 지금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 어디요?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량진은 고시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남권의 마지막 대형 퍼즐이라는 거죠. 과거 이미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이미 올랐던 지금 마포나 흑석 이런 곳에 견주어도 지금 뒤지지 않을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흑석 대 노량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죠. 흑석은 이미 끝났고 노량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흑석은 결과를 사는 투자이고 노량진은 과정을 먹는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석은 이미 너무나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노량진은 시작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다, 즉 기회가 있는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투자처입니다. 두 번째, 교통입니다. 이건 솔직히 당연히 노량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흑석은 9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량진은요 1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GTX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노량진은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다 직결합니다. 마용성, 심지어 용산 정비창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곳이고요. 위에는 여의도가 있고 왼쪽에는 영등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남이 있고 심지어 밑에는 과천과 광명을 빠르게 갈 수 있는 환승 복합지역으로 교통호재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죠. 세 번째, 지형과 생활성입니다. 흑석은 언덕이고 노량진은 평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노량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상승 여력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흑석은 이미 어깨까지 많이 올라왔고 노량진은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오르는 가격이 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노량진을 지금 들어가야지 흑석의 효과를 지금 맛볼 수 있다. 이 차이가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린다. 결국 선택은 단순합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거는 흑석이죠. 아니면 크게 시세 차익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노량진입니다. 흑석은 이미 완성된 자리에서 지키는 투자이고 노량진은 아직 완성되기 전 키우는 투자입니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전략이거든요. 앞으로 이 두 지역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동작구의 급을 바꾸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딱 2026년 지금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어깨까지 오를 것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할 것을 선점해서 시세 차익을 2-3배 정도를 더 먹을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흑석입니까? 노량진입니까? 당연히 안전빵으로는 흑석이 좋겠죠. 하지만 크게 한탕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디다? 바로 노량진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시고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1:1 부동산 컨설팅을 현재 오픈했고 지금은 오픈 특가로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안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양부연 채널에서는 돈 되는 지역만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